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그래머 게이트웨이 베이직의 박가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11번째 만남이고요. 자, 오늘은요. 유닛 33부터 34까지 해가지고 능동태, 수동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자, 항상 제목 보고 우리 뭐 배우나 대략 그죠? 예문들도 보고 그렇게 예습을 가볍게 하고 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강의는요, 이전의 강의에 쭉 이어져서 또다시 이제 동사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뭘 공부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다 또는 했다, 할 것이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시간 표현, 시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하다, 했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죠? can이 들어가거나 will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낫겠다. 뭐 should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해야 한다. must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동사 앞에다가 도와주는 동사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 집어넣어서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오늘 배우게 될 이 강좌 역시 동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능동태, 수동태. 자, 이게 뭔가 일단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 어라, 누가 창문을 깼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어라, 창문이 깨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깼어요, 창문을. 이렇게 쓴 게 누군가가 직접 깨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팡 깬 거니까 그런 식으로 깼다 또는 깨다 라고 표현하는 걸 능동태라고 하고요. 창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문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는 깨어졌네. 창문이 그러겠죠? 창문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창문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창문이 깼다가 아니라 창문이 깨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문 입장에서는 깨지는 사건을 당했죠. 네. 수동적으로 뭔가를 당하게 된 상황. 그럴 때를 이제 수동태라는 문장으로 영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동은 지가 하다고요. 한마디로 수동이라는 건 당하다, 뭔가 되어지다 요 느낌이라는 거죠. 영어로 얘기를 해보죠. 자, someone 누군가가 뭐 누군지 그림상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으니까 누군가라는 주어로 문장을 시작을 해봐요. someone broke. 여러분 요거는요. break 걔의 과거 시제가 표현된 동사인 거 알고 계신가요? 자, 깨다인데 과거 시제니까 깼다. 그죠? 누군가가 깼어요. 뭘요? 그 창문을요. 자, 누군가가 행동을 해서 뭐 돌을 던졌거나 뭔가를 던지거나 해서 깬 거예요. 누군가가 행동을 직접 한 능동의 문장이다. 이 동사의 모습이 지금 능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능동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창문 입장으로 글을 쓰게 되면 창문, 여기 있던 요 윈도우가 문장의 시작에 딱 출발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맨 앞으로 가서요. 또 윈도우로 문장을 시작을 해보죠. 또 윈도우, 창문은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요게 요렇게 변합니다. 일단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창문에다가 여러분 이제 문장의 상황이 옛날 과거 상황이니까요. broke잖아요. is가 아니라 was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broke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 n으로 끝난 거 요거 우리 언제 했더라? pp라고 해가지고 현재 완료 시제 배울 적에 과거 분사란 형태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창문 입장에서 글을 쓸 때 창문은 깨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런 모습이죠. 비동사 더하기 pp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바로 깨다가 아니라 깨지다라는 수동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능동태 모습에서 수동태로 변신하는 거 어때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누군가가 깼다 창문을. 근데 창문을 딱 맨 앞으로 보내서 창문 입장에서는 깨짐을 당한 거니까요. 수동태 문장으로는 The window was broken. 이렇게 되면서 문장의 수동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 또 그림 보고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그림의 상황 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요 여자분이 지금 물고기를 잡았네요. 자, 그녀가 잡았군요. 어때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자기가 한 거니까 능동적이잖아요. 능동태 문장으로 써봅니다. 자, she로 시작을 해요. 그녀는 자, caught 이거는 뭐냐면요. catch라는 동사가 잡다
잡았다 이거든요. 그거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잡았다 물고기를 이렇게 문장이 쓰여졌죠. 이게 그녀가 능동적으로 한 모습을 묘사한 능동태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문장을 써보자고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사람한테 잡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잡혔다, 그러니까 잡혀졌다, 잡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수동의 느낌인 거죠. 그 느낌으로 문장을 쓰려면 자, 물고기를 주어로 맨 앞자리로 보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물고기는 자,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비동사를 써주고 catch, pp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 fish. 지금 보니까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was가 와줬고요. 그 다음에 caught. 이 아이는 사실 catch는요. 3단 변화에서 어떻게 돼요? catch, caught, caught 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caught 요거 과거 시제이면서 여기에 나온 caught 요거 과거 분사까지도 자, catch는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과거 분사 pp라고도 불러준다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와 pp로 문장을 썼더니 잡혔다라는 묘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잡혔다라고까지만 쓰면 아, 물고기가 잡혔구나. 여기까지만 딱 봐서는 그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잡히긴 잡혔겠지. 상어한테 뭐 잡혔거나 사람한테 잡혔거나 남자한테 잡혔거나 뭐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잡혔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녀에 의해서 잡혔어요. 이렇게 말해주려면은 요 맨 앞에 있던 그녀 있잖아요. 요게 문장 뒤로 쏙 가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by랑 같이요. 자, 그러면 a fish was caught. 물고기가 잡혔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가 by를 쓰거든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녀에 의해서라고 by her를 문장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by her 이런 게 꼭 들어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없이 쓰면 아, 물고기가 잡혔구나.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잡혔구나. 근데 by 뒤에 어떤 사람을 쓴다든지 그러면 사람에 의해 잡혔구나. by 뒤에 막 상어가 나온다든지 아, 그럼 상어가 잡아먹어가지고 말이죠. 상어에 의해 잡혔구나. 그렇게도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자, by 이하는 문장에서 넣어줘도 괜찮고 안 써도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동수동에 대한 그림의 설명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또 우리 주어 모습에 따라서 비동사 모습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부정문도 만들까? 또 의문문도 만들까? 또 조동사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걸 복합적으로 앞서 공부한 것들이 녹아서 수동태, 능동태로 제가 훈련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능동태의 기본 해석은 자기가 하다. 그죠? 수동태의 기본 해석은 되다. 그죠? 되어지다. 요 해석이라는 걸 주목을 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수동태에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수동태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 준다? 비동사를 일단 맞춰 써줘야 돼요. 주어의 모습에 따라서. 그 다음에 pp가 와준다 그랬습니다. 자, 요 모습 말고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걔는요. have pp게 현재 완료. 네, 그때 걔는요. 시간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은요. 하다인가 되다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 비동사 더하기 pp. pp는 과거 분사라고 했고요. 여러분 이 pp라는 건요. 어디서 언급드렸어요? 동사의 모습 catch, caught, caught. 그죠? 현재 완료 공부할 때 마지막에 왔던 그 I, 걔네가 과거 분사인 거죠? 동사의 3단 변화를 모르면 앞에서 공부했던 시제의 현재 완료의 have pp, 그 pp를 제대로 못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공부하는 수동태, 굉장히 수동태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거의 pp를 잘 모르면은 또 잘못돼서 잘못된 표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교재 뒤쪽에 별책 부록에 동사의 3단 변화가 나와 있다 그랬죠? 앞서 암기하신 분들도 한 번 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그 사이에 까먹었죠? 분명히 까먹었을 거예요. 그럼 또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다 보면 또 기억에 살아나니까 잊지 말고 오늘 꼭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요거 한 번 더 암기하기 요것만 약속을 좀 해주세요. 자, 비동사 더하기 pp 모습이 수동태 표현이다. 자, 우리 주어에 맞게 한번 써봅니다. 네, 주어가 I일 때 우리 비동사 어떻게 되죠? a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 am pp. 이 자리가 지금 pp 자리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하다가 아니라 I am spoken.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he나 she나 is는 어때요? is가 들어가는 거 맞죠? 자, he is allowed it.
allow 허락하다죠. 그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는 허락을 받는다. 또는 그녀는 허락을 받는다. He is allowed it. She is allowed it.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문장 나올 땐 따라하기. 그죠? I am spoken. He is allowed it. She is allowed it.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we나 you와 they는 어떻게 했더라? 비동사 are 써야 되잖아요. 자, give의 PP 모습 보입니다. give는 주다인데요. we give가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받습니다. We are given. 당신이 받습니다. You are given. 그들이 받습니다. They are given. 이렇게 들어가면 비동사 모습과 PP 모습으로 수동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또 한번 낫을 넣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비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만 낫을 넣으시면 무슨 문장이 돼요? 네, 부정문이 되잖아요. I'm not spoken. 나는 말해지지 않는다. 자, 그는 허락받지 않는다 해볼까요? 뭐예요? He's not allowed it. 그녀는 허락받지 않아요. She is not allowed it.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는 받지 않아요. We are not given. 당신은 받지 않아요. You are not given. 그들은 받지 않아요. They are not giv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주다의 수동은 받는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am이나 is나 are는 지금 뭐뭐이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허락받지 않았어요. 나는 옛날에 말해지지 않았어요. 또는 옛날에 말해졌어요. 이렇게 과거 시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am하고 is는 전부 다 뭘로 바뀌고요? was로 바뀌는 거고요. are만 뭐로 바뀌었죠? were로 바뀌었죠. 자, 나는 말해줬습니다. 옛날에 해볼까요? I was spoken. 그죠? 자, 그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he was allowed it. 그녀는 she was allowed it.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옛날에 we were given. You were given. They were given.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우리 이렇게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not을 바로 뒤에 싹 붙여주면서 부정을 하고 am이나 is는 was로 바꾸고 are는 were로 바꾸면서 지금 이다를 이었다.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까지 연습했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해볼까요? 자, 비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Am I spoken? 내가 뭐뭐라고 말해지나요? Is he allowed it? 그가 허락받나요? Is she allowed it? 그녀가 허락받나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re we allowed it? Are we given? 그죠? 우리가 제공받나요? Are you given? 당신이 제공받나요? Are they given? 그들이 받나요? 이렇게 해주면 의문문 완성이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걸 활용하면서 의문문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좀 더 보도록 하죠. 뭐 I나 he나 she 말고도 다양한 주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를 들어 Spanish, 그러면 스페인어예요.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요거는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이고 또 Spanish라는 단어 자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is를 써주고 Spanish is spoken in Mexico. 자, Spanish라는 스페인어라는 언어는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진다. 그죠? 어디서? 멕시코에서. 자, 물론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by people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뭐 사람에 의해서 말이 말해지니까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ildren are not not이네요. 부정문이죠. 허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children은 아이들이고요. 아이들은 허락받지 않습니다. 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어디에요? 이 풀장에는요. 그죠? 아이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주어를 맞춰서 그죠? 수동태 문장을 우리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문장을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속에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ananas, 바나나들이에요. Bananas are grown. 자, grown 얘는 grow, 자라다 또는 재배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걸 갖다가 수동태 만들었으니까 바나나는요, 재배됩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 grown이란 아이가 바로 PP구나. 자, grow란 동사의 3단 변화는 grew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grown 이렇게 또 한 번 더 챙겨줍니다. 바나나들은 재배됩니다. 어디서요? Tropical countries, 열대 국가들에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Where is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어요. Where is your car? 당신 차 어디 있나요? 자, 이때 car가 바로 뒷문장에 it 이렇게 바뀌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 차는 isn't parked. park이라는 게 주차하다예요. 그러면 차는 주차지가 하나요? 사람에 의해 주차되나요? 되잖아요. 이제 보다시피 수동태로 표현돼 있죠. 근데 not이 들어갔으니까요. 주차돼 있지 않네요. 그죠? outside, 밖에 주차 안 돼 있던데요. 이런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Did my dog, 자 이거 did 이렇게 시작하면 do 또는 does 이렇게 시작하면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내 강아지가 주어입니다. 내 강아지가 bite, 물었나요? did니까 옛날에 물었나요? 과거 시제잖아요. 내 개가 당신을 물었나요? 자 그러면서 Are you hurt?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는 이제 You are hurt인데 물어보려고 are가 앞으로 나갔어요. 자, hurt는요. 원형도 hurt, 과거 시제도 hurt, 게다가 과거 분사까지도 hurt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hurt는요, 아프게 하다 또는 아프다가 되겠는데, are you hurt? 당신은 아프게 됐습니까? 즉, 이제 의역을 하면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hurt? 자, 우리 회화에서 많이 쓰니까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Are you hurt? Are you hurt? Are you hurt? 아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수동태 문장이었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his doll, 이 인형은, 자, make란 동사의 3단 변화입니다. make, made, 과거 시제도 made고요. 과거 분사 역시 made이죠. 자, 이 인형은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지단데, was니까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해석이 되죠. 러시아에서. 다섯 번째 예문은요. 비타민 C가 지금 앞에 있어요. Vitamin C is in food. 자, 이는 뭐뭐 안에니까요. 음식 안에 비타민 C가 있다. 자, 비동사 해석하실 때는 이다도 되지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But 비타민 C가 이수로 변신했죠. 그 비타민 C는 was not discovered. discover 발견하단데요. 얘는 원형은 이렇게 ed가 없어요. discover까지만 동사 원형이고 과거 시제도 discovered ed 붙이고요. 과거 분사도 얘처럼 똑같이 discovered. 그래서 discover, discovered, discovered 이렇게 과거 분사와 과거 동사 모습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비타민 C는요. 발견하다가 아니라 되단데요. 발견되지를 않았대요. 언제예요? 과거예요. 언제까지는 1928년까지는 발견되진 않았죠. 즉 1928년이 되어서야 발견됐다고 거꾸로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자, 6번 문장이에요. several 그러면 몇몇의 되겠고요. 몇몇의 건물들이 buildings. 자, 건물들이 보다시피 복수니까 이 비동사도 복수로 썼죠. 게다가 과거 시제네요. 이때 destroy는 파괴하다입니다. 얘도 destroy까지만 쓰면은 현재 시제가 되겠고요. destroyed ed 붙이면 과거 시제 동사 destroyed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 모습도 이런 ed 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제 가장 그 규칙적인 모습이 ed 붙인 과거 동사, ed 붙인 과거 분사 그게 가장 표준입니다. 그 기타 등등 또 다양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discover하고 destroy 이 두 가지는 표준 형태로 변한다 보시면 돼요. 뭐에서요? 제가 뭐 얘기하고 있죠? 3단 변화에서요. 자, 파괴하다의 수동이니까 파괴되다. 근데 옛날에 있던 일이죠. 몇몇 건물들이 파괴됐어요. During the storm. storm은 폭풍이죠. 이 폭풍, 태풍, 동안에가 되겠습니다. during을 또 우리 동안에라고 잘 해석해 주는 거. 이런 문장 공부하실 적에 구석구석 자꾸 단어를 챙기셔야 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문장의 해석으로 느낌 봤으니까요. 연습 직접 해보도록 하죠. 자, 문장을 능동태를 갖다가 수동태 문장 바꿔보도록 해요. 1번입니다. 헬렌은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pay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할 때는 pay 뒤에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 do나 does나 did를 사용해서 거기에 not을 붙여서 did not pay 돈을 내지 않았다. pay 지불하다거든요. The phone bill 그러면은 휴대폰을 이용한 bill 이용 요금이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 이용 요금을 돈 지불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수동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휴대폰 공과금 이런 거 고지서가 그죠? 지불이 안 됐다. 이렇게 우리 해야 되잖아요.
해보도록 합니다. The phone bill 뒤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자, 이 공과금 입장에서는 그죠? 지불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비동사를 어떻게 쓸까요? bill 그러면 여러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의 단수죠. 그러면은 is잖아요. 그런데 시제가 과거네요. 그러면은 뭐가 와야 될까? was. 부정문이니까 was not paid. pay란 동사의 3단 변화. pay, paid. 그리고 과거 분사 역시 paid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3단 변화에서 맨 앞에 이 아이는요. 요대로 동사죠. 현재 시제. 지불하다. 요 가운데 이것도 동사로 쓸 수 있죠. 지불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오는 요 과거 분사 이 아이는 동사가 아닙니다. 얘가 동사처럼 쓰이려면 지금처럼 비동사랑 같이 쓰여야 크게 한 덩어리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혼자서 문장의 동사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비동사와 PP 모습으로 같이 동사로 쓰는 겁니다. 자, 어쨌건 휴대폰 요금은 pay 되지 않았다. 지불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미스 라이 씨가요 가르칩니다. 나의 아들을 그죠? 라이 씨가 가르치는 능동 문장이죠. 아들 입장에서 문장을 써보죠. 아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My son으로 시작을 해서 자 teach란 아이를요 이제 BPP로 바꿉니다. son 어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단수니까 is 현재니까 is teach란 아이의 PP 모습만 조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is taught. teach 역시 teach 뒤에 과거 동사도 taught, 과거 분사도 taught. 이렇게 과거 동사 모습과 과거 분사 모습이 같은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 아들은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아무도 안 쓰게 되면은 by를 안 쓰게 되면은 이 친구가 배운다. 이 정도가 될 텐데요. by를 써서 미스 라이 씨를 집어넣으면은 라이 씨에 의해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행위자가 그죠? 수업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 문장에는 언급이 되는 거죠. 그 문장 언급하고 싶지 않으면 by는 안 써도 괜찮다. 그러면 내 아들은 배운다 정도로만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에어라인 그러면 여러분 항공사입니다. 네, 항공사가 canceled 얘가 동사죠. 취소했다. 자, 얘도 cancel, canceled 과거 분사와 과거 동사 모습이 같습니다. 모든 비행편을요. 자, 모든 비행편을 맨 앞으로 보냅니다. 모든 비행편은 취소된 거죠. 자, 근데 보다시피 flight 복수가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are. 그런데 ed 붙었죠. 지금 과거에 있던 일이죠. 그러면 were가 되겠고요. All flights were cancelled. 여기까지만 쓰셔도 괜찮고, 그죠? 모든 비행편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그 항공사에 의해서라고 찝어서 얘기해주고 싶으면 by the airlin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 쓰게 되면 by 이하를 안 쓰게 되면 그냥 비행편 취소됐어. 이 정도까지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누가 취소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혹은 누가 취소했는지 별로 이렇게 문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취소했는지를 언급해주고 싶으면 by와 함께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4번 문장 의문문이네요. 여러분, did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 바로 수동태 문장 의문문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수동태는 여러분 be 더하기 pp인데 과거 시제면 was나 were잖아요. was 주어 pp? 그죠? were 주어 pp? 그러면 되겠죠. 자,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게 우리 궁극적으로 목표이지만 아직까지는 이해가 쉽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요거를요, 이 문장을요,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문장은 뭐냐면요. someone, 누군가가 invite, Jane을 초대했니? 자, 원래 평서문일 때는요, 누군가가 invited, 초대했어요. Jane을. 원래 문장이 이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수동태 하는 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Jane 한 다음에 과거니까 was invited by someone. 이렇게 바꿔요. Jane은 초대됐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분은 뭐 안 써도 그만이고요. 뭐 굳이 말하고 싶으면 넣어도 괜찮은데 뭐 누군가에 의해서는 별로 중요한 정보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또 안 써요. 자, anyway, 이 상태에서 의문문 하는 건 괜찮죠. 어떻게 하면 돼요? Was Jane? was만 나가면 되죠. Was Jane invited?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오 안 썼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쓴 거예요. Was Jane invited? Jane이 초대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야
탐에 의해서 초대된 거 맞아? 잭이 아니라 탐에 의해서 제인이 초청된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탐에 의해서란 말을 굳이 해주고 싶으면 뒤에다가 Was Jane invited by Tom?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때 그냥 제인도 초청된 거야. 이럴 때는 그냥 by 이하 안 쓰고 Was Jane invited? 따라 하시죠. Was Jane invited? Was Jane invited? 그죠?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Was Jane?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문장 하나 더 해봅니다. Did Jane, 이번에도 물어보네요. Did Jane, Jane이 give, 이게 주다거든요. 와인을 줬니? To every guest, 모든 손님한테? 자, 이걸 갖다가 바로 여러분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인을 갖다가 우리가 문장을 해야 되잖아요. 와인은 모두한테 제공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겠어요? Was wine? 그렇죠. Was wine? 그죠? Was wine 한 다음에 given? 딱 그러면 되는 건데요. 자, 그것도 복잡하니까 한번 단계별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 의문문이니까 평서문으로 Jane이 주었어요. gave. 그죠? 과거에 있던 일인 것 같죠? 네, did니까요. gave로 넣어주시고요. Jane이 줬어요. 와인을요. 모든 게스트한테 여기서. 자, 이 문장 가지고 우리가 수동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Jane이 와인을 줬는데 와인은 제인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잖아요. 제공이 된 거죠. 자, 와인을 주어로 써봅니다. 와인 하면 어떻게 될까요? is인데 과거니까 was, 그렇죠? was given. wine was given. 와인이 제공됐습니다. 모든 게스트한테. 자, 이때 여기서 저 앞에 있던 제인을 살짝 뒤에다가 by Jane 이렇게 넣게 되면요. 와인이 제인에 의해서 제공됐어요가 되겠고요. by 이하를 안 쓰시게 되면 그냥 와인 제공됐대 이 정도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의문문 들어가는 거 괜찮죠? Was wine given? 그죠? Was wine give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 주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문장은. 근데 수동태 문장은 was 주어 PP. 그죠? 과거일 때 were 주어 PP. 그죠? 또는 현재문은 am I PP 또는 is she PP 또는 are you PP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동사를 이용하는 문장 또는 이런 일반 동사를 이용하는 의문문이라든지 그냥 문장을 앞쪽 강의부터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제가 말할 때마다 아주 습관적으로 따라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입에 붙어요.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이해를 넘어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문장 웬만한 단어나 문장 박가은 쌤이 얘기하면 따라 말한다. 자, 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한 단계 업 해보도록 하죠. 조동사 넣어서도 능동수동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서 공부하는 건 전부 다 능동태역이었잖아요. 그죠? 지가 하다, 했다, 하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 능동태잖아요. 수동태 우리가 이제 하는 수동태는 be 더하기 pp가 들어가면서 되다라는 느낌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can이 싹 들어가면서 can 더하기 동사원형 해야 한다. 그럼 뭐였어요? must 더하기 동사원형 이런 식이었죠? 그래요. 그 조동사가 이제는 수동태 앞에 들어가 보자고요. 자, 똑같습니다. 조동사 싹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pp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I 다음에 can 또는 뭐 he, will 이런 식으로 we, should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비동사가 모두 들어가면 되죠. 그죠? I can, 여러분 I can 다음에 이 자리에 am 이런 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동사들은 무조건 동사원형이니까요. I can 한순간 be, she will 한순간 be, 그죠? We should 한순간 be 해야 되는 겁니다. be 나오고 pp가 나와야 돼요. I can be spoken. 나는 말해질 수 있다. He will be allowed it. 그는 허락을 받을 것이다. We should be given. 우리는 제공받아야 한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조동사 뒤에 바로 난만 넣으면 되죠. I cannot be spoken. 난 말해질 수 없다. He will not be allowed it. 그는 허락받지 않을 거야. 자, will과 not 줄이면 won't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can과 not 줄이면 can't 된다는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제공받아선 안 된다. We shouldn't
be allowed. should와 not 줄여서 shouldn't 요것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줄여 말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의문문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can만 나가면 되죠. will만 나가면 되죠. 해봅니다. Can I be spoken? Can I be spoken? Will he be allowed it? Will he be allowed it? Will she be allowed it? Will she be allowed it? 그녀가 또는 그가 허락 받을까요? 그죠? Should we be given? Should we be given? 우리가 제공받아야 될까요? 또는 should you be given? Should you be given? Should they be given?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되셨어요? 네, 조동사가 들어가면 주 앞으로 싹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조금 더 훈련해 보도록 하죠. Dinner, 저녁 식사가 will 나왔으니까 무조건 be. 그죠? 저녁 식사가 제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공되다라는 느낌으로 수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dinner will be까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serve가 제공하다거든요. 그러면은 제공되다가 되면서 저녁은 제공될 거예요. Dinner will be served. Dinner will be served. 그죠? In a minute 하면 금방, 저녁이 금방 제공될 겁니다. 자, unfortunately 하면은 이제 불행스럽게도 your phone, 당신의 휴대폰이 cannot be. 여러분 이 휴대폰은 지가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수리되다라고 말할 거죠. 그럼 벌써 your phone can't be, be가 튀어나와야 돼요. Your phone can't be, 그죠? cannot be repaired. 이렇게 되면은 당신 폰은 수리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구사되는 거죠. 그래서 can be, will be, should be 한 다음에 p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도록 하죠. All the questions, 모든 질문들 on this form, 이 문서에 있는 자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모든 질문들 얘가 문장의 주어예요. 자 근데 걔는 must 들어갔어요. 질문들은 여러분 답을 합니까? 답이 됩니까?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수동일 수밖에 없죠. 그럼 must be 한 다음에 answered 하면 되겠죠. 이 문서에 있는 모든 questions, 질문들은 must be answered. 그죠? 그렇게 읽어주신 거죠? 좋습니다. 훈련을 해야죠. 자, drill 만들어 봅시다. I will fix the bicycle. 자, will이란 조동사 뒤에 fix, 고치다. 나는 고칠 거예요. 수동태 해봅니다. bicycle은 고쳐질 거예요. The bicycle 한 다음에 will 그대로 오면 돼요. will be까지 자동으로 가야죠. 그죠? will be fixed. 이렇게 되면은 ed 딱 붙이면서 고쳐질 것이다. The bicycle will be fixed. The bicycle will be fixed. 두 번째, you can find the stapler. 스테이플러를 찝는 거 그거. 당신은 can find 발견하다, 찾다. 내 데스크에서 스테이플러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스테이플러를 주어로, 스테이플러는 발견될 수 있잖아요. 수동태로 들어가야죠. The stapler can be 한 다음에 자, PP 모습은 find는 과거 시제도 found, 과거 분사도 found입니다. The stapler can be found on my desk. The stapler can be found on my desk. The stapler can be found on my desk. 읽고 있죠? 좋습니다. 조동사가 들어가면은 can be, will be 하면서 pp만 딱딱딱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능동과 수동의 영어 표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왼쪽의 문장들 한번 소리내서 멋있게 읽어보시면 좋은 복습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프랙티스 푸시고 나서 저와 같이 잠시 뒤에 또 영상에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